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 원정대장 강원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 부대장 김유빈입니다. 네, 홈런 원정대 위기 탈출 프로젝트. 알고리즘의 힘을 믿는 신규 아이템. 네, 홈런 원정대 랭킹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작진이 누가 비웃었어. 환영합니다. 프로젝트. 영혼이 없어서 웃은 거예요. 네, 홈런 원정대 랭킹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바짝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야심차게 랭킹쇼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뭔가요? 네, 홈런 원정대 랭킹쇼 이번 주제는 바로 KBO 리그 최악의 오심 탑 5입니다. 5. 네, 첫 번째 오심은 지난 8월 22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기아의 경기에서 나온 오심입니다. 네, 경기 8회 말 기아의 중견수 김호령이 이정우의 타구를 점프 캐치로 잡았지만 결국에 2루타로 판정을 해버린 오심 사건이었는데요. 리플레이로 화면을 보면 명확하게 중견수가 점프 캐치로 공을 잡은 장면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안타라고 판단을 내렸고, 기아는 사실 이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리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미 비디오 판독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건 기아가 3대0으로 앞서는 상황이었고, 특히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등판을 해서 승리를 거의 거머쥔 상태였는데 아웃이 돼야 될 아웃카운트가 안타가 됨으로써 키움에게 기회를 이어주게 됐고, 결국 8회에만 키움이 4점을 몰아내면서 이 안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최수원 심판이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이미 패배로 끝났고, 시즌이 끝났을 때 이 한 경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가고 못 가고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로서는 두고두고 뼈아픈 오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오심은 2020년 8월 23일 기아와 키움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했던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다음 날에 또 오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6대5로 1점 차 승부를 이어가고 있던 8회 말 2사 1-3루 상황이었는데요. 기아 김명찬의 투구를 포수 한승택이 놓치면서 3루에 있던 키움의 김웅빈이 홈으로 쇄도하는 과정에서 한승택의 송구를 받아서 김명찬이 김웅빈을 태그아웃시켰습니다. 그런데 키움 측 요청으로 비디오 판독이 이뤄졌고 다시 세이프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6대6으로 동점 상황이 됐는데요. 문제는 비디오 판독에 걸린 시간이 3분을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 3분 이후에는 원심을 뒤집을 수 없다는 KBO 리그 규정이 있죠. 이제 또 다른 관련 규정은 감독이 비디오 판독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퇴장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윌리엄스 감독은 퇴장을 당할 각오를까지 하면서 심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말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윌리엄스 감독이 물러나면서 최수원 주심에게 You made a long call again. 당신은 또다시 한번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규정만 따지면 심판진의 말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3분 안에 판정을 내려야 되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판독이 좀 지연되거나 복합적인 규칙을 적용해야 할 때는 예외적으로 3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KBO에서도 홈충돌 방지 규정 조약에 예외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했어야 했고, 같은 시각에 잠실에서도 홈런 판독 요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고,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KBO 리그의 해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 최선 심판조가 유독 문제가 많았는데요. 오심 논란이 유독 많이 불거졌는데, 하나가 또 보크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경 선수가 투구 동작에 있어서 어깨를 떨궜다. 바로 직전의 경기와는 다르게 어깨를 한번 떨궜다고 해서 보크를 선언을 했는데, 윌리엄스 감독이 사실 굉장히 이런 심판진의 판정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윌리엄스 감독마저도 선수들도 숨은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심판조의 2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조가 연초에 꾸려져서 사실 그 조 시스템으로 1년 내내 돌아가는 건데, 그 명예에 좀 먹칠을 한 경우기 때문에 야구 팬들이 굉장히 디테일을 중시하는 팬들이기 때문에 심판 주심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는 팬들이 좀 많거든요. 물론 오심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세 번째 오심은 2011년 6월 8일 하나와 LG의 잠실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9년 전인데 이게 저는 어제 일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일명 임찬규의 보크 논란입니다. 하나가 LG에게 한 점 차로 뒤져 있는데요. 3루에 있던 주자 정원석이 홈스틸을 시도합니다. 투수의 투구폼을 보고 이제 홈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투구판에 발을 올리고 있던 임찬규가 갑자기 급하게 뒤쪽 발을 투구판 뒤로 빼고 포수에게 공을 던져서 태그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허무하게 좀 끝나버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야구를 기본만 아시는 분만 하도 이게 보크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영상에도 명확하게 나오는데 임창규가 공을 잡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뺍니다. 그러니까 와인드업 자세를 취한 거죠. 근데 와인드업을 이제 발을 뺀 상황에서는 무조건 투구를 해야 되는데 임창규가 그 주자가 뛰어가는 걸 보고 투구를 하지 않고 이제 마치 송구를 한 것처럼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와인드업을 한 상태에서 투구를 하지 않아서 보크가 됐는데 이렇게 보크가 명확했는데 이제 심판진은 하나의 코칭 스태프의 어필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위원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보크가 명확했기 때문에 오심 또한 명확했는데요. 그래서 KBO 리그는 이튿날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이 보크를 잡아내지 못한 4명의 심판들에게 9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그 다음 오심은 바로 2013년 6월 15일에 넥센과 LG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5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잡으면 넥센이 만루에게를 넘기는 상황이었는데요. LG 박용택의 타구를 3루수 김민성이 잡으면서 이닝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민성이 2루로 송구해서 1루 주자를 포스아웃 시켰던 그 순간에 갑자기 심판진이 양팔을 벌려서 세이프를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웃인 타이밍에서 그렇게 세이프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넥센의 에이스이자 현재 키움의 투수 코치인 브랜든 나이트가 이례적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넥센 선수들이 만루 홈런까지 맞으면서 무려 8실점이라는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만나기만 하면은 승부 자체가 워낙 피말리는 경기를 펼쳐서 엘넥 락시코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두 팀이 오심으로 이렇게 얼룩져 버렸던 사건인데요. 이렇게 오심 하나가 무려 8실점이라는 경기 자체를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면서 오심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5번째 오심은 1991년 10월 12일 해태와 빙글의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나온 볼 판정입니다. 해태에게 2승을 내준 상태에서 홈으로 돌아온 빙글에는 좌완 송진우에게 선발을 맡겼습니다. 송진우는 8회 초 2사까지 해태 타선을 퍼펙트로 막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대타 정혜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벌어졌습니다. 투투 피치 상황에서 송진우의 공이 타자의 몸쪽 깊은 쪽을 찌르는데 투수와 포수가 모두 더그아웃으로 돌아가려고 할 정도로 스트라이크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스트라이크 아웃 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투 피치 상황에서 회심의 승부구가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 판정을 받은 건데요. 그래서 이 승부처에서 결국 볼 판정이 나오면서 볼넷 이후에 적시타까지 내주면서 송진우는 이날 결국 퍼펙트 피칭커녕 패전 투수가 되어야 됐고 91년 한국 시리즈에서 빙그레가 해태에게 0승 4패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앞과는 좀 사례가 다른 게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오심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좀 없지만 그 당시 경기 영상을 보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송진우 선수와 포수가 모두 거의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투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보이고요. 송진우 선수가 워낙 제구가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82년에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로 아직까지 퍼펙트 게임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것도 무려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퍼펙트 게임에 아웃카운트 4개만을 남겨놓고 이어가는 상황에서 아쉬운 좀 애매한 볼 판정이 나오면서 항상 퍼펙트 게임이 나올 때마다 이 경기가 소환되기도 합니다. 사실 맨날 오심 얘기 나오면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심판은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맞아요. 사실 뭐 제한된 시야각에서 심판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는 것들은 팬들도 이해를 하는데 팬들도 좀 정도껏 해야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하나 이용규 선수 사건 터졌을 당시에 다른 심판조를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노화가 되게 또 문제 한때 이슈가 됐어요. 심판들이 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2군에서 먼저 심판을 보다가 1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있고 실제로 심판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뭐 시력 저하나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히 알게 되는 어떤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그 2군에서 로봇 심판이 도입이 돼가지고 또 이슈가 되긴 했잖아요. 근데 막상 로봇 심판이 들어오면서 정확성의 문제도 정확성의 문제인데 야구의 재미를 확 떨어뜨렸다는 팬들의 지적이 또 많기도 했거든요. 인터벌이 좀 있어요. 한 1, 2초 정도 더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센터에서 내려와서 그 심판의 이어폰으로 스트라이크 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원래는 딱 들어오면 바로 스트라이크 볼 콜을 하는데 로봇 심판 처음 도입한 날 그 주심을 보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존이 약간 또 명확하진 않다. 폭이 차이는 없는데 공이 좀 낮게 떨어지는 공들을 몇 개 좀 잡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스트라이크 콜 판정이 좀 다른 게 한 한두 개 정도 나왔다고 좀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로봇 심판 또한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투투 피치에서 딱 스트라이크 공 던지면 바로 스트라이크 콜하고 바로 보내는 게 재미인데
멀뚱하게 있다가 너 삼진이야 들어가 이러면은 굉장히 좀 화날 것 같기도 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든지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서로 이렇게 배 들이면서 싸우면서 퇴장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홈런 원정대는 2020 KBO 리그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홈런볼을 잡는 그날까지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